안녕하세요. 2022 대입 정시전형 고3 교원대상 설명회 전문대학 지원 분석에 대해서 강의할 영훈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장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전문대학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권 전문대학의 개요, 세 번째로 전문대학 대입 정시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특성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전문대학을 택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취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문대학 교육 자체가 취업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취업률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모든 과가 그렇겠지만 특히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재활, 보건, 비서처럼 보건계열이나 서비스 업종, 이런 공학 업종 이쪽에서 특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도 이 전문대가 예전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가는 곳,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점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문대를 선택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 입학이라고 합니다. 매년 유턴 입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턴 입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취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항공사 전산센터에서 일반 대학 졸업 후 근무하던 분이 물리치료과에 다시 유턴 입학해서 입학한 사례를 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 학생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직업의 꿈을 꿔서 경찰행정학과를 다시 유턴 입학한 사례, 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보건대학교로 유턴하여 물리치료과로 입학한 신입생까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4년제 대학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진로 선택을 잘해서 전문대학을 갔었다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나의 진로와 맞고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죠. 무조건 뭐 이런 거로만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취업 특화 교육이 강한 전문대가 오히려 웬만한 지방대학보다 훨씬 더 계층 상승에 기여한 기여율이 높다는 논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일단 학업 역량, 즉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화시키는 게 일단 커리큘럼에 주로 되어 있지만 전문대학은 조금 다르게 아예 취업에 대해서 실무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트렌드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취업의 흐름이라든지 기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데 대해서 전문대학은 훨씬 더 취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실용 학문들에 대한 접근이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 관련 학과들도 지능형 로봇과라든지 드론과라든지 VR 콘텐츠과 같은 첨단 분야 또는 초고령화 시대의 말을 맞이하여 노인케어 창업과 애완동물 관리과 이런 휴먼케어 전공 같은 경우도 많이 신설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구조조정이 되어가 있는 게 전문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문대, 4년제대 이렇게 나는 전문대를 초급대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전문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왜?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일단 전문대로 간 다음에 취업을 하고 야간과정으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가서 경력과 학력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정들이 전문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신문기사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보통 2년 과정 내지 3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전문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전문 학사 학위를 가지고서는 석사나 박사로 가기 위해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2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2년의 과정, 3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1년의 과정을 더 거쳐서 학사학위를 이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모든 전문대에서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수시, 정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대학 가면 빨리 취업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전문대학 가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하면서 경력을 쌓음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반 4년제 대학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문대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방대학교로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미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봇공학과나 전기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과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같이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 학과 출신들은 연세대학교 의공학부로 무시험 연계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시험 연계 편입은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 미래캠퍼스 1단계에서 학업 역량 50%와 서류 50%를 제출을 합니다. 이건 보통 학점이나 아니면 뭐 토익 시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특별히 별도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험 연계 편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데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가서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4년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요즘은 마이스터대가 생겨가지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대 하면 전문학사뿐만 아니라 학사 그리고 이제는 석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지금 대학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대학교는 뭐 학령이 짧고 조금만 공부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전문대학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일반 대학은 공부를 심화시켜서 연구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해서 진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잘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있는지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을 가르는 지금 전철 노선도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에는 9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면 6호선 세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명지 전문대학이 있고요. 위쪽에 3호선 홍제역에서 말버스 타고 접근해야 되는 서울여자간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경북북역, 우리가 서촌이라고 불리죠. 그쪽에 배화여자전문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명동에 숭의여대가 있습니다. 숭의여대가 있고 그 다음 왼쪽 아래쪽에 보면 구로에서 916, 1호선 916 쪽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쪽에 한양여대가 있고요. 회기역에 삼육보건대학교, 월계역에 1호선 월계역에 인덕대학교, 그리고 7호선 면목역이나 사가정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일대학교 이렇게 해서 9개의 전문대학이 서울 시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는 2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강서 쪽에 강서 캠퍼스 그리고 서울 시내 이태원 쪽에 정수 캠퍼스 여기도 전문학사 학위 과정으로 2년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면, 서울에서 서쪽으로 가보면 저쪽 멀리 강화도 쪽에 김포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저 위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서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희중앙성 파주역에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 그리고 월록역에 웅지세무대학, 그리고 월록역에 역시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장산역, 5호선 우장산역에 가면 한국폴리텍대학교 강서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양미래대학을 지나서 조금 더 몇 정거장 더 가면 온수역에 유한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역에 부천대학. 그 인천 쪽으로 넘어오면 인천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 경인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1호선 제물포역에 인천재능대, 그리고 수인선 인하대역에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가능한 역을 알아놓으면 내가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등하교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낼지 가늠할 수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반 정도를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구에서도 대부분을 경기 지역이 차지하고, 그 경기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도 역시 남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서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서남부 지역에 되면 안산 지역에 몇 개 대학이 있는데요. 4호선 안산선 정왕역에 경기과학기술대, 그리고 초지역에 신안산대, 그리고 상록수역에 안산대, 그리고 중앙역에 서울예술대학교가 있고요. 그 외에 1호선 수원 가는 1호선 쪽을 타고 내려오면 안양역에 양쪽으로 대림대와 연성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역, 수원 성균관대학역에 동남보건대가 위치하고 있고, 수원역에서 수원여대, 장안대, 수원과학대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대역에 오산대, 서정리역에 국제대, 그리고 평택역에 천안연암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4호선 과천 지나서 인덕원역에 개원예술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성남 쪽으로 가게 되면 복정역에 동서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역 쪽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상수 입구에 신구대가 있고, 최근에 생긴 이제 저기 여주 가는 경강선 쪽에 신논도예청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원대와 한국관광대, 그리고 여주역에 여주대도 있고요. 조금 멀긴 하지만 남부 지역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셔틀 타고 이동하는 걸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가는 에버라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용인예술과학대가 송담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이름이 용인 송담대였는데 지난해 7월 1일부로 이름이 용인예술과학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아방송예술대, 청강문화산업대, 두원공대 안성캠퍼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철로 접근하기는 힘들고 셔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는 안성에 있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되고요. 청강문화산업대는 마장 쪽에 있습니다. 마장 쪽에 있어가 이천이죠. 이천 쪽에 있어서 여기도 역시 기숙생활하거나 아니면 셔틀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원공대 안성 캠퍼스는 안성 쪽에서도 일죽 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조금 멀긴 하지만 남부 지역 학생들은 접근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북부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정부 쪽에 올라가는 1호선, 동두천 가는 1호선을 타면 녹양역 쪽에 경민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덕정역에 서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12월 달에 뚫리기로 했는데 4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 남양주 진접에 경복대학이 있고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대입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은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 학교별로 접수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 이 전문대학 원서 접수 시작이고, 일반 4년제 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문대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시박람회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1월 12일 수요일 날 마감한다는 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보통 일반 전문대학은 다 24시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대요. 밤 12시죠.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안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마감하거나 저녁 9시에 마감하니까 반드시 마감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2월 8일 이전에만 하면 되니까 그 전에 다양하게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 그리고 충원 합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다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2월 8일까지 발표를 하고 등록을 11일까지 한 다음에 2월 한 20일까지 해서 정시 충원 합격을 발표하고 일반 4년제 대학은 그때부터 또 추가 모집이란 걸 하는데요. 전문대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전문대학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전문대학교는 자율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 모집이라는 것은 전문대학이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 미달인 학과는 원서 접수 다음 날부터 자율적으로 또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미달인 경우 미달한 과를 쓰거나 아니면 충원도 계속 그 기간 안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혹시라도 자율 모집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원하면 바로 합격 발표도 바로 나니까요. 그런 것들 명심하신다면 아마 내가 원하는 전문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떻다? 수시 모집에 충원 합격이라도 합격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내 합격이라고 연락 왔는데 내가 안 받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시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사실은 수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도 서울권대학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보면 동양미래대 214명, 명지전문대 보세요. 아직도 548명의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여대도 330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배아여대 18명, 숭의여대 66명처럼 조금밖에 모집 안 한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최초 모집 인원이지 실제로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요거보단 조금 더 모집하고요. 삼육보건이나 서울여자간호 같은 데는 워낙 모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삼육보건도 과가 몇 개 안 되죠. 서울여자간호도 간호과 하나밖에인데 55명이나 모집을 해요. 그럼 꽤 많이 모집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많이 모집하는 하는 학교와 적게 모집하는 학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지원할 학교는 이왕이면 많이 모집하는 쪽으로. 특징은 보건계열이 있는 학교, 서울 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예술계열 학교들이 정시에 모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개원예대, 경기권에서는 개원예대 408명, 서울예대 244명 등 많이 모집을 하고 있죠. 청강문화산업대, 여기도 예술계열이죠. 209명,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있고 신구대, 수원여대, 안산대 이런 데는 주로 보건대 쪽이 많이 모집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건대 모집 인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 쪽에서는 인하공정만이 255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경인여대나 인천재능대는 둘 다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모집 인원의 대부분이 간호학과 보건계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갛게 표시한 거는 많이 모집한 학교, 30명 이상, 30명 가까이 모집한 학교들이에요. 간호학과 경복대, 경인여대, 동남보건대, 두원공대, 삼육보건, 서울여자간호, 서일, 서정, 수원과학, 수원여대, 안산, 용일예술, 인천재능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정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아봤을 때 내가 이 학교에 반영하는 성적이 괜찮은지 비교해보고 지원하면 되겠죠. 물리치료과는 수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이런 학과들이 방사선과 이런 과들이 수도권 전문대학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물리치료과 동남보건대 32명 모집하고 있죠. 안산 3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구대도 2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한번 유익 있게 여기에서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겠죠. 윤상병리과는 수시대 많이 모집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때는 그렇게 많이 모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 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치위생과도 대부분 수시대 많이 모집을 했고요. 정시에는 이제 삼육보건이라든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한양여대들이 좀 많이 모집하는 편에 신구대도 많이 모집하고 있죠. 방사선도 신구대와 안산대가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뭐 보건행정학과니 다른 보건계열 학과들은 워낙 적게 모집하니까 대표적으로 이 학과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대학은 정시에 수능으로 다 끝낸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대학은 수능으로 뽑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에 따른 나의 유불리를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수능 100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 100으로 모집하는 학교들 보면 있는데 여기에 그 학교의 모든 과가 수능 100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일부 학과들이 그렇게 모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여자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능 100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서울예대는 디지털 아트의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학과만 비실기로 수능 100으로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잘 살펴보시고 보시면 경민대, 서영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안산, 오산, 장안, 한안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40이나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수능을 조금 못 봤더라도 교과 내신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런 데는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위주 대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은 학교 내에서도 수능 100과 학생 100으로 나누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수능하고 학생부를 같이 섞어서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동남보건 같은 거는 교과 성적은 반영 안 하고 수능 90에 출결 10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결은 대부분 다 병결연제하고 미인정 결석에 관련돼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지각 조퇴 결석을 3번 한 것을 한 번의 결석으로 쳐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인여대나 국제대 같이 수능도 보지만 면접도 40만큼 보는 학교가 있고 경북대는 면접을 20만큼 보죠. AI 면접하는 학교죠. 학생부 위주의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 그러니까 이것도 학과에 따라 학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예 학과에서 모집하는 애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수능 100으로 뽑고 반은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고요. 학교마다 이 전략적으로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수능을 완전히 망쳤어. 수능을 전혀 안 쳤어. 그랬을 때도 교과 100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양미래대도 교과 90, 출결 10. 그러니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학생부 위주와 수능 위주로 나누어 모집하는 대학도 있고 주로 특별 전형 쪽에서 학생부 100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 특히 기초 차상의 경우는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생부 100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정시 면접 위주 전형 대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술계 대학과 그렇지 않고 항공관광이나 호텔관광 같은 그런 쪽 학과들이 면접 위주의 전형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개원예대나 청각문화산업대는 면접 100 전형이 있습니다. 개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면접 100이 사실은 실기 유형과 비슷합니다. 청각문화산업대도 그런 성향이 있으면 실기 성향이 있고요. 그런 걸 잘 확인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복, 대림, 두원공과, 부천, 연성 이런 데는 전부 다 호텔 관광 아니면 항공서비스학과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이만큼 많이 본다. 그런데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는 면접 60에 교과 40이고 위에 보면 면접 60에 수능 40인 학교별로 조금씩 전략이 다르죠.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을 보면요. 정시의 수능 영역이 6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영역이 있는데 그 6개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웅지세무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반영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웅지세무에는 지난해에는 회계 세무계열 한 계열로만 왕창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개 학과로 나뉘어서 모집을 합니다. 인원을 쪼갰다는 거죠. 그러면 입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웅지세무대 쓸 땐 조심해야 되겠죠. 지난해는 8등급 학생도 실제 영어 8등급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미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죠. 파란색 글자로 표시된 거는 등급 환산점이나 등급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몇 점을 받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등급을 반영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 그런데 전문대학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100분위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신구대나 여주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중에 잘한 것 2개를 반영을 합니다. 잘한 것 2개를 반영하는데 어떻다는 거죠? 신구대는 표준점수 2개를 반영하고 여주대는 100분위로 2개를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영어는 등급 환산점을 등급에 따른 환산점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될 게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점이나 형태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양미래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잘한 것 2개를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영어 가산점을 붙입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학교고요. 서정대는 아예 영어를 빼버리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제일 잘한 거 2개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경북대 간호보건이나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사과. 그러니까 위에는 사과직, 직업탐구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탐구에 밑에 경북대 간호보건 유아교육은 사회과학만 반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직업탐구를 시험 친 학생들은 직업탐구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수영 사과직 제2외국어 한문, 강동대, 연성대, 오산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2외국어 한문도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 한국사처럼 제2외국어 한문도 등급 환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대는 등급을 반영 학교니까 그대로 등급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학과에 따라 반영한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는 수학, 영어 100분위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학과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6개 영역 중 잘한 것 2개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서울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용음악과는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반영하고요. 등급으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는 디지털 아트 관련 비실기학과는 영어, 수학을 반영을 하고요. 그 위에 실기를 보는 모든 학과들은 국어, 영어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3개 반영하는 학교들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통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반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용인예술과학대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경인여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 잘한 것 3개. 수원여대 간호 역시 국수, 영, 사과 중에 잘한 것 3개.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에 하나, 영어, 한국사 중에 하나, 탐구 중에 하나.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여대 같이 전 과목, 물론 국수영, 한국사, 사과직 해가지고 탐구까지 이렇게 반영한, 물론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을 안 하죠. 이렇게 5개 영역 전부를 반영하는데 영역별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학교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도 반영하는 학교가 아까 많았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학년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특정 학년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학년에서 예를 들면 일부만 반영하는 학교, 2개 반영하는 학교, 1개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양미래대, 부천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2개를 반영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파랗게 표시된 거는 1개의 학기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양미래대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기 중에 제일 잘한 2개 학기를 반영하는 학교고요.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기까지 성적 중에 제일 잘한 1개 학기만 학교생활기록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명지전문대는 어떤 전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2학년 성적을 100% 반영을 하고요. 수능 위주 중 아까 보셨죠? 80대 20으로 들어가는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는 3학년 내신 성적 100%,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학교들 보면 1, 2학년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많은데요. 1, 2학년 전체 중에서 잘한 거 1개 학기만 반영하는 학교가 강동대, 경기과학기술대, 국제대, 장안대가 있고요. 제일 잘한 2개 학기를 반영하는 데가 경민대, 동아방송예대, 서영대 파주 캠퍼스, 서정대가 있고, 동서울대는 1, 2학년 전체 4개 학기를 모두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숭의여대와 한양여대는, 숭의여대는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중에 2개 학기, 한양여대는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전체 학기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와 비슷하게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반영하는 학교들인데요. 그 안에서 경북대는 5개 학기 전체, 서울예대는 전체 반영을 하고요. 이렇게 김포대, 두원공대, 신안산대, 여주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청강문화산업대는 잘한 거 1개 학기. 경인여대, 대림대, 배화여대, 서일대, 수원여대, 연성대, 인덕대는 잘한 거 2개 학기를 학교생활기록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과목 반영은 수시대랑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경북대 보건이나 유아교육 쪽은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를 반영하고 서울예대는 과에 따라 국영, 수영, 국수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라서 A, B, C 성취도만 나와 있지만 그 성취도를 나름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경기과학기술대, 경북대, 대림대, 동원대, 여주대, 연성대, 용인예술과학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대학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첫 번째, 수시대와 비슷합니다.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시전형 안에서는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고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한 장만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 장 써도 되고 어떤 학교는 한 장을 쓰면서 1지망, 2지망을 써도 되고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점은 수시에 어떤 형식으로도 합격이 된 형태가 나타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폴리텍 대학교를 쓴 학생들이 수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전문대학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시에 한국 폴리텍 대학을 쓴 학생이 정시에 한국 폴리텍 대학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 전문대학을 합격한 학생, 일반 전문대학을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한국 폴리텍 대학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원하면서 대학 요강을 참고해 보셔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복수 지원 유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것이 명확한지, 좀 애매하면 담임선생님이나 주변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전문대기업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아니면 해당 대학 입학처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지난 회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년도의 성적 반영 방법, 올해의 성적 반영 방법이 비슷한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반영한 방법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학자료집이나 아니면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자료집 또는 해당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평균 성적과 최저 성적을 확인하시면 평균 성적 이상의 내 성적이 된다면 사실은 올해 지원한다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전년에 최저 성적이 있는데 거기에 깐당깐당하게 내가 맞췄다고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는 확신은 없죠. 수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매년 그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지 또는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되고, 최근에 전문대학 전반적으로 성적이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고, 지난 수시 때도 결과를 조금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조건 취업 잘 되는 것보다 내하고 나하고 실무가 배웠을 때 내한테 딱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학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전공상담 자료집을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은 일반대학하고 다릅니다. 일반대학은 들어가면 1학년, 2학년의 교양 기초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전공 탐색을 하거나 전공 기초 실무를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진로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업을 위한 실무, 실습, 자격증 시험 공부 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학과 탐색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이 아까 보여드렸죠. 수능 100도 있고 학생부 100도 있고, 수능과 학생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면접이 많이 들어간 학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들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주소는 진학.or.kr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대학 진학 정보가 있고 그 대학 진학 정보 안에 전문대 입시 정보가 나와 있고, 여기서 뒤에 보면 학생학부모용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조금 있으면 정시 특별 진학 상담 배너도 뜰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 진로진학 상담실로 연락을 하거나 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료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대학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 포털 procollege.k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포털은 어디죠? 어디 가죠? 어디가? 대학 입학 정보. 어디 가죠? 여기는 전문대학 포털입니다. 여기 오면 전문대학 진로 정보라든지 입학 정보라든지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올해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하는 입학 정보 박람회에 관한 배너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니 해도 내가 가고 싶다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직접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명지전문대를 보면 명지 전문대 입학처를 보면 이렇게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자율 모집, 뭐 학사기 전공 심화 과정, 편입학 뭐 이런 것처럼 조기 취업 편개학과 다양하게 입학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고,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가 가야 될 학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명지전문대학의 환산점으로 얼마인지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계산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살펴본다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전년도 입시 결과는 항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항상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 보면 오른쪽에 보이죠? 배너가 나와 있죠? 명지전문대학 전년도 입시 결과 바로 가기. 이런 걸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학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대학
전공에 대한 정시 전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빨리 실무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선택하고 가고,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복잡한 계산이 없습니다. 지원할 때 일부 성적, 일부 학기 성적 또는 일부 영역의 성적 이런 것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보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